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이런 사태.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밤새 몰려든 시위대로 밤새 내내 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선관위는요, 새벽 4시입니다. 2시간 전쯤에 개표 중단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건 개표가 중단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표 중단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선관위 역시 시위대 수백 명이 몰려있는 상태인데요. 경찰이 선관위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진섭 기자, 현재도 대치 상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어젯밤 10시쯤부터 이곳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 모이기 시작한 시위대는 날이 밝은 지금까지도 구호를 외치며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 앞 시위대의 규모, 경찰은 약 5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0시 반쯤 전한길 씨가 시위 현장에 도착한 뒤 선관위 정문을 뚫고 내부로 진입하겠다는 예고가 시위대 쪽에서 흘러나오면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지만 현재까지는 본격적인 진입 시도나 경찰과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매 30분 간격으로 경고방송만 울릴 뿐 시위대를 향해 강제 해산 등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도 지난밤 2차례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어젯밤 11시 1차 방문 당시 장 대표가 개표 중단을 요구했지만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서울시 선관위의 권한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2차 항의 방문에도 새벽 4시쯤 개표 중단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혼란과 불편을 들여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가 개표 중단이나 선거 연기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선관위 앞 대치 상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요, 송파. 이 유권자들이 대기표를 받고 기다렸던 그곳이 바로 서울 송파구의 잠실 7동 투표소입니다. 제 발음까지 새네요. 잠실 7동 투표소입니다. 아직까지도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수많은 시민들한테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기자가요,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홍지혜 기자가요, 계속해서 현장 상황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홍지혜 기자, 현장 상황 알려주시죠. 네,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 종료 시각에 오후 6시부터 약 12시간이 지났지만 제 뒤로 보이는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반출되는데 시민과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사실상 투표소를 봉쇄한 채 밤새 내내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투표소 주변 인파는 수백 명 규모까지 늘었습니다. 개표 무효, 선관위 해체 같은 구호를 외치며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사태는 어제 오후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 일부가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이 높아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고 설명하는데요. 이곳 투표소에서도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됐고 투표 마감 시한이었던 오후 6시 전에 도착한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나눠주고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습니다. 대기표를 받았지만 투표장을 떠났던 14명 가운데 일부는 투표를 마쳤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정상적 투표권 행사가 방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를 투표소 안팎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등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강제 해산이나 진입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로 투표함이 이송될 경우 선관위 관계자와 시민들의 대치나 충돌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쭉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네요. 좀 좁혀진 데도 있고 좀 그대로인 데도 있고 한번 쭉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좀
데가 있다면서요? 이남희 기자?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맨 처음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아이고야.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곳은 과천 선관위 앞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아까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다녀갔었는데 이어서요.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제 전한계 씨 등을 비롯해서 아이고, 다 이제 나왔군요. 시위대가 지금 항의하면서 지금 과천 선관위 앞에서 집결하면서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경찰도 투입돼서 지금 시위대와 대치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바로 과천의 중앙선관위입니다. 아까 장동혁 대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관위는 서울의 개표를 중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서울에 있는 선관위로 이동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바로 중앙선관위 앞입니다. 또 하나 인파가 몰린 곳은요. 자, 잠실 7동의 또 투표소, 아까 어떤 곳이었냐면은 바로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6시 투표가 종료됐지만은 대기표를 받은 분들에 한해서 추가 투표가 이어졌던 곳이죠. 그러니까 잠실 7동 투표소에도 아까 그 김대섭 의원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네. 또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도 찾아가서 지금 또 잠실 7동 투표소에서도 항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영상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전한길 씨가 계속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그 선관위에 어떤 뭔가 계속 항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권희지 의원님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예. 아, 걱정입니다. 예. 사실 저게 있을 수 없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정권을 그냥 박탈하는 일이거든요. 예. 아, 저게 지금 전체적으로 또 우리 사회의 큰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선 항의하는 건 좋은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렇게 소요나 폭력 없이 그냥 질서정연하게 항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저게 또 자칫해서 저기서 이제 과격한 이 뭐 행동이 나오거나 할 경우에는 또 다른 파장이 커질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서울시 선관위라도 예.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고 또 참정권에 대한 이 부분들에 관한 해결이 될 때까지라도 잠정적으로 서울 개표를 중단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강행하면은 더 갈등과 분열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네, 박선주 의원님 청와대도 이제 엄정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뭐 청와대는 당연히 이제 엄정하게 주시하는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중앙선관위나 이제 서울선관위가 예. 우리나라에 있는 공직선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관련된 기준도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개표 관리에 대한 것도 선관위가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개표 과정에서도 엄정 관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 선거 관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 앞에 이제 투표 용지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와 이 개표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줄 모르고 용지가 준비가 안 돼서 하는 것 자체는 그죠? 좀 확실히 문제를 좀 이 부분에 그러니까 따져는.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몇 번 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예. 하고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투표 관리를 선관위가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예. 대기표를 받았다가 다른 쪽에서는 이미 개표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돌아간 사람들은 투표 못한 사람도 있고 예. 어떻게 저렇게 만듭니까? 이거는 선거민주주의 위기를 지금 선관위가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국민이라도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들은 바로 잡고 개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개표 상황 좀 볼게요. 자, 또 초접전. 저희가 아까 잠깐 살펴봤었는데 전남 광주의 완도 군수가 개표율 83.3%인데 236표. 여기도 뭐 개표율이 80%를 넘었는데 200표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구청장도 개표율이 75%인데 2,000표 차이네요. 여기는 50.7%. 국민의힘이 지금 일단 조금 앞서는 걸로 다 있고, 인천 영종구청장이 147표입니다. 이것도 75%인데 인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아까 강원 철원 군수는 개표율이 98.6%인데 200표면 이러면 이제 진 쪽에서 또 좀 재검표하자 뭐 이럴 수도 있을 상황이네요. 와, 철원 군수 개표율 98%에 209표. 참 피를 말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가 시끌시끌하죠. 일단 그래서 개표율이 좀 더딘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또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선거 지금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표율 38.3%대 정원호 후보 57%, 오세훈 후보가 40%. 오세훈 후보가 일단 40%대로는 좀 올라왔네요, 그죠? 아까는 더 30%대 득표율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개표가 20%대 상황이었고요. 개표가 지나갈수록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따라 붙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득표율을 보면,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사전 투표가 좀 더 압도적으로 지금 정원호 후보가 많이 받고 있고, 오세훈 후보가 본 투표에서는 한 20% 포인트 정도로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지역을 어느 지역을 먼저 개표하느냐, 사전 투표와 그 지역에서도 본 투표를 먼저 개표하느냐, 요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 구별로 지금 상황도 좀 한번 볼까요? 구별 개표율부터 보죠. 이왕 하는 거 보면 이제 송파가 제일 개표가 안 되고 있고, 영등포, 동작 여기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관악, 서대문이 좀 였고, 서초, 강남은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 좀 올라왔어요. 지금 개표율을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까 희망적으로 보셨던 권영재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초, 강남, 용산 이쪽 벨트는 강동도 그렇고, 강동도 아까 20% 이하였는데 이제는 20에서 40% 사이는 들어왔네요. 저쪽 지역들이 이제 개표가 되니까 이제 표차가 좀 줄어드는 거죠. 저쪽 지역에는 확실하게 아마 사전 투표가 아닌 본 투표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용산은 아마 영등포까지 이렇게 넓게 보면은 거기는 아마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가 정원호 후보 지지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개표율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저 지지도 차이는 계속해서 좁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강서, 양천도 좀 적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죠? 표식이? 강서, 양천 같은 경우는 절반은 이제 목동 쪽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나머지 신월동 이쪽은 사실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양천은 아무래도 정원호 후보한테 좀 유리하다고 봐야죠. 강서, 양천 모두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영등포, 동작 일부까지도 그쪽 벨트는 정원호 후보한테 유리한 지역이고요. 마포, 용산, 마포도 가불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그다음에 중구, 종로까지는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서울이 워낙 중요한 곳인데 지금 저 사건이 벌어지면서 개표가 빨리빨리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구별 개표를 받고 구별 득표율을 한번 볼까요? 구별로 보면 아까랑 비슷하네요. 세 곳에선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고 21곳에선 정원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이 동작은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지금 개표가 더딘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더딘 게 아니라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색깔이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제 한번 물어봐 주시죠. 거기 현장에도 제가 취재기자 있을 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동작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조금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경남지사입니다. 볼게요. 개표율 58.5%인데 접전이에요. 박한수 후보 51.4%, 김경수 후보 48.6%. 여기 아까 조금 박한수 후보가 좀 더 벌렸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예, 표차로 봤을 때는 33,000 정도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예. 2만대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경수 후보가 뒤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제가 경남 중에서는 어느 부분을 이제 주목해야 되냐면은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해라든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봉하마을에 있는 김해나 그다음에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또 사저가 있죠. 이곳들이요 지금 개표가 지금 58%가 넘는데 제가 한 5분 10분 전에 확인했을 때는 김해가 한 거의 20% 가까이, 양산도 한 26% 가까이. 그러니까 좀 김경수 후보한테 유리한 지역이 개표가 조금 더 늦었다는 거예요. 덜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양산과 김해에서 개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더 김경수 후보가 따라붙거나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또 관측도 그러니까 지금 나왔습니다. 좁혀가고 있는 게 박성준 의원님, 네. 좁혀가고 있는 게 지금 양산, 김해. 양산 김해입니다. 여기가 아직도 네. 평균보다 많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럼 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박성준. 그렇죠. 저도 좀 출구조사에서 김경수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랬죠. 큰 흐름을 볼 때 김경수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저렇게 이제 접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제가 좀 문의를 했어요. 제가 방송하는 중에 그랬더니 김해하고 양산이 아직 개표율이 낮다. 근데 인구 분포로 볼 때 김해 양산이 꽤 많은 인구가 있고 우리 지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특히 경남에서의 국회의원 비율을 볼 때 김해 양산에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볼 때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김해 양산이 우리 지지자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개표를 했을 경우에 김경수 후보가 충분히 추격하고 또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뭐 북갑하고 평택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재보궐 1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두 곳. 유이동 후보 경기 평택을 대구 달성. 그런데요. 자, 권영재 의원님 국회가요. 아주 이제 활기가 넘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송영길 의원 또 뭐 대통령 복심이라든 김남준 이제 후보 된 거고 김의겸 그죠? 김남국 이런 후보 이제 다 국회로 들어오네요. 좀 시끄러워지겠네. 시끄러워져. 이진숙 후보도 이제 들어오는 거고. 시끄러워지겠어. 상당히 이제 하반기 국회가 좀 시끌벅적해질 것 같습니다. 박선주 의원님, 그죠? 아니 근데 낯익은 얼굴들이 많네요. 면면들이 좀 보고 우리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력이 상당한 의원으로서 이제 다시 복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도 중진급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에 이제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 들어와서 이제 과방이 이제 배정이 되면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인 과방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주역이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들어온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